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재료 부재 그리고 또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현재는 안개 속을 걸어가다가 뭔가 좀 구덩이를 만난 느낌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좀 낙폭이 비교적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바깥 날씨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백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 시점인데요. 하지만 뭔가 우리 증시는 먼저 겨울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기온차 상당히 좀 크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죠. 포트 건강은 이 시간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사실 큰 폭은 아니었는데 양시장이 그래도 전거래일 종가보다는 약간은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어제 좀 많이 지루하시고 힘드셨던 분들은 오늘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텐데 지금 점심 식사 구간, 12시 구간 들어서면서 지수는 다시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케일퍼님 오늘도 화이팅요라고 게시판에 좀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오후장은 좀 으쌰으쌰하면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조금 전에 중국 쪽에 무역 수지가 좀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약간은 좀 상회하는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증시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중국 증시는 다시금 좀 오전장이 정리가 되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 내에서 중국 증시가 움직임 나타냅니다. 우리 증시 그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하니까 이 부분도 제가 발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현재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안녕하신가요? 이 시간에 좀 몸살을 앓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요. 함께 좀 해결책은 없는지 어떻게 처방을 하면 그 종목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또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알고 나서 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2128-3388번 오늘도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이 시장과 관련된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점심 식사 시간 또 굉장히 무겁게 시장 분위기에 눌리기보다는 좀 세상 사는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도 마음 가볍게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좀 으쌰으쌰 화이팅 해주시는 그런 응원 메시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좀 외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 종목 진단 신청 그리고 게시판에 한 줄 남기는 모든 기능이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증권통 애플리케이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 할 예정이에요. 또 오늘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차 군단이 다시금 좀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좀 강세 흐름 나타냈던 제약바이오나 화장품주들은 오늘 장 좀 크게 밀려나는데요. 아직도 좀 이들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포트에 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오늘은 어떨지요? 잠시 후에 이 포트폴리오까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트 진단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렸고요.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과 이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웅 부지점장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도 알려드립니다. 어제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뚫었습니다. 5년 만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거의 한 달 전인가요? 8월 달에도 장중에 1,200원 선 터치는 나왔는데 사실 안착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FOMC가 가까워오면서 확실히 원달러 환율이 위쪽으로 가파르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200원 선 위에서도 지칠 줄 모르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오래 쉬었던 자동차주들은 연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요. 뭐 IT도 수혜주다, 한세실업을 비롯한 의류 OEM도 수혜주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현재 환율 상황과 맞물려서 과연 어떤 종목은 수혜주고 그리고 또 피해주가 될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구간에서 접근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마음껏 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게시판에 황금빛 복조림님께서 저희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글을 좀 올려주셨어요. 처음 뵙는 필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루페인트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매수가가 11,500원, 비중 30% 남겨주셨는데요. 노루페인트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좀 비싼 구간에서 사시진 않았어요. 조정받고 나서 좀 매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은 노루페인트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아쉽지만 손절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조금만 기다리면 원금 회복할지 궁금해요.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형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국내 상위 5개 안에 들어가는 페인트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건축용 페인트가 한 41%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공업용이나 이제 보수용 페인트 같은 경우 한 30% 정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어떻게 보면 원재료에 대한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구간에 좀 진입을 좀 했었던 주가 수준이 바로 18,000원 고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2만 원대 후반 정도의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온 부분이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 영업이익이 87억 원 나오면서 마이너스 28% 역성장을 하는 추이가 나오면서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약간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록했었던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270억 정도 발표가 좀 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한 200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0배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일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 수혜주,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미 유가가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좀 이렇게 본다면 시장이 회복된다면 페인트 업체들은 PR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12배 정도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이제 산업 성장성이 약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이 대략 280억 원 정도에 당기순이 한 200억 정도 받아본다면 12배 시가총액을 받으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400억 정도, 상승 여력은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만 바라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소 20%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 12,000원 정도 목표 주가가 좀 나오는데, 지금 매수가가 11,500원이시기 때문에 12,000원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고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루페인트였고요. 오늘은 뭔가 시장 분위기가 성장에 대한 의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성장하면 좀 생각나는 섹터고, 또 제약바이오 하면은 한미약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종목이 현재 14% 급락하면서 그동안에 좀 성장을 매력으로 발판으로 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업종군들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나 밀립니다. 또 성장하면은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 증시도 무역 수지가 양호했는데도 현재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좀 안정적인 가치주들이 오히려 상승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삼성전자도 요즘에 지수와는 조금은 다르게 가죠.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 삼성전자로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7002번님께서요. 삼성전자 108만 1,000원에 40%. 108만 1,000원이면 거의 저점 부분 아닌가요? 110만 원권 아래에서 사셨어요. 이때가 저점이다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어디까지 욕심을 내봐도 좋을지 김경원 운용형님 의견 주시죠. 네, 삼성전자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14년도에 저점이 2014년도 10월 달 말 정도에 저점이 정확하게 한 100만 원 정도 부근에서 반등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한번 좀 맞고
기술적 반등이 지금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은 지금 110만 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2015년 기준으로 BPS를 좀 보시면 11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PBR 1배에 도달하니까 삼성전자가 기술적 반등이 시현이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2014년 말에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모멘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갤럭시 S6가 출시가 되면서 6 출시에 대한 어떠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이고, 이게 추세적으로 예전의 고점이 이제 140만 원 정도 혹은 이제 적어도 130만 원 정도까지 좀 올라가려면 사실 모멘텀이나 실적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좀 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갤럭시 노트 5가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판매량은 지금 양호하지만 이게 또 연속성이 좀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삼성전자도 기술적 반등에 좀 국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FOMC 회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결론이 확실하게 지금 노출이 돼야 되고, 그게 도출이 된다면 대형주 전반적으로 순환 확산 분위기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구간까지 좀 기다리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FOMC 회의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좀 나오는 수준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125만 원 정도가 이전에 이제 장대 음봉을 기록했던 첫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나 그 이후 올라오기에는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출시나 이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우선은 뭐 짧게 보신다면 한 125만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본다면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산업이나 그리고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좀 나아간다면 꾸준히 좀 홀딩할 만한 뭐 대형주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125만 원 정도로 짧게 설정을 좀 해드리고, 이쪽 구간에 오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시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요. 저도 좀 아쉬운데 시장 분위기가 오늘 좀 이렇게 밀려날 줄 몰랐거든요. 알았더라면 제가 또 빨간 옷으로 빨간 기운, 상승 기운을 좀 북돋아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힘차게 방송을 하니까요. 알아주신 분이 계시네요. 지금 게시판에 귀여운 양님께서 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 분위기 어렵지만 식사하러 잠깐 나가신 분들은 좀 분위기 환기시키시는 겸 기분 전환 겸 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은 그래도 또 가을 하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또 달래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이오 관련주들 그동안의 성장 모멘텀으로 강세 흐름 나타냈던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신청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 오늘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사실은 11시 구간대 중국의 경제지표 나오고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현재는 약간의 좀 조정권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년 만에 1,200원 선을 뚫었죠. 이렇게 되면서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돌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쌀 때 잘 갔다 왔네 싶으실 거예요. 지금 미션님께서는 여행 갔다 오셔서 남은 달러 안 바꾸길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반대로 또 이런 환전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또 약간 환율이 야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이 원달러 환율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과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도 알아볼게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얘기하기 앞서서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요. 네. 간단하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은 지금 이제 거래소보다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대다수 바이오나 의약품 종목들이 시세가 거의 적정 주가 이상을 반영되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어떤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뭐 한미약품 때문에 오늘 코스닥도 같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중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가지고 뭐 실적이 성장되는 어떤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 실적 말고 그냥 테마로 올라간 주식은 비중을 반드시 좀 축소를 하고 새로운 종목 좀 가시는 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거래소 코스피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던 그동안 의약품 업종 빼고 나머지는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히려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하방 경직성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이 확보된 상태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오면서 대형 수출주라든지 이런 대기업체에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하더라도 대형주의 흐름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환율 관련해서 앞서서 4거래일 연속해서 올랐고요. 오늘 오전장에 빨간불 켰으니까 5일째 오르다가 현재는 1,203원 선 보합권 내에서 빨간불, 파란불 계속 좀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상황의 변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수혜주, 피해주 많이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전체 환율 이렇게 1,200원대로 온 것은 지난번에 기술적 보더라도 1,208원이 최근에 전적 고점인데요. 그것을 이제 돌파 여부가 나오고, 만약 돌파하게 되면 1,250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1,170원에서 1,250 사이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특히 원화가 약세인 것은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부진도 하지만 국내 경기도 부진하죠. 그래서 결국은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원화는 가치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면 원화는 강세로 전환되겠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불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세는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수혜주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1,200원대 안착해서 이렇게 흐르면 수출주 위주의 대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정시타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는 완성차, 기아차, 현대차 완성차 위주로 좋을 것 같고, 그럼 IT 대형주,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IT 대형주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가 약세이지만 반대로 또한 이제 위험 자산이 일본의 어떤 이제 엔화는 또한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 또 수혜주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수혜준 엔터주 같은 경우에 또 수혜주가 됩니다. 특히 엔터주 같으면 중국 매출이 달러로 인식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수혜주가 되고요. 일본 매출은 엔화로 인식되기 때문에 엔화 강세의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위주로 당분간 시장은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쪽 IT도 있었고요, 자동차도 있었고, 엔터, 여기에 또 의류 OEM 같은 경우도 또 환율 관련해서 네, 수혜주로 그렇죠. 좀 분류가 네.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 선반영이 됐다, 혹은 이제 1,200원 선을 뚫고 나서는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상승 여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현 네.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규로 매수해도 괜찮은 단가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네. 구간은 한 10% 상승률은 충분히 있고, 예를 들어서 기아차를 예로 들면 4만 원 초반에 샀으면 지금 한 20% 정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여기서 추가 10% 상승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다가 급격히 꺾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진입되면 당연히 강세로 전환되겠지만 원화의 강세 전환은 아직은 요원하다. 그리고 오히려 10월이나 여러 가지 3분기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지표가 불확실하나 오히려 더한 1,250원도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흐름대로 그대로 몇 개월 동안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정 분할 매수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은 위쪽으로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00원 선 뚫어내면서 원달러 1,200원? 높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라서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 주신 시청자분 계신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좀 수익 잘 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힘드신가 봐요. 네. 네, 종목들 지금 먼저 좀 알려주세요. DHP 코리아하고요. 네, 아일리그하고. 우선은 DHP 코리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13,000에 20%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아일리그가 6,200원에 20%. 그거 있는 거 맞네요. 아, 네, 지금 아이리버 6,200원에 20%고 이글벳은 5,900원에 40%, 로만손 11,800원 20%. 이렇게 되면은 또 주식 비중 100%로 좀 담아주셨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 좀 힘들면 현금을 만들어 보실까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뭐 좀 이득 좀 볼까 하고 했다가 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큰 손해는 아니라도 네. 민마돼서. 아, 아무래도 손절이 익숙치 않은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장 고민되는 종목은 어떤 거세요? 이글벳이 좀 고민되네요. 이글벳하고 DHP 코리아하고. 지금 좀 손실이 크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DHP 코리아가 손실도 크고 아주 안 좋아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DH 코리아가 좀 지난해 하반기에 좀 강세 흐름 나타내다가 그래요. 지금 좀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요, 가격 전략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네.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빼야지 가서. 네, 시청자님. 예. 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진단해드리는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멀리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전화 상태가 고르지를 못했는데요. 일단은 좀 힘겹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약간의 미련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좀 차려진 반찬들 어때 보이세요? 네,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이제 시청자분들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중소형주를. 그래서 좀 안타까운 포트인데, 그래서 한 줄 평을 한다면 제철 지난 나물로 가득 찬 밥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철 지난 나물. 아무래도 좀 이 매도 시기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쪽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매도 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물은 제철이라는 것은 이제 제철 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쵸? 그런데 네. 나물을 말려서 겨울에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맛은 뭐 나물이지만 맛은 원래 제철에 먹던 것보다 나쁩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살 때부터 한참 예를 들어서 잔치를 비유하면 잔치집에 가서 잔치 음식을 얻어 먹으려면 결국은 잔치가 열리기 전에 가든지 가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잔치가 한참 열리기 시작할 때 가야 되는데 이분은 포트를 다 보면 전부 다 잔치가 끝났을 때 시점, 끝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잔치집이 끝났을 때 들어가면 네. 밥도 못 얻어 먹고 설거지 도와주러 와야 됩니다. 오히려 네. 그런 아니면 설거지도 다 끝났을 때 들어가면 아무것도 이제 사람들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은 잔치가 열릴 때 한참 시세가 날 초기 단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미리 사서 기다린다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장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종목은 보면 대다수 종목이 아주 좋아요. 성장성도 좋고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에서 이슈로 불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초기에 가야지 항상 뒷북 투자처럼 잔치 끝났을 때 가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가 잘못됐다는 거지 종목 선정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또 내려온 종목을 최근에 또 사신 것 같아요. 이걸 같으면 네. 그러면 내려온 종목을 살 때는 정말 6개월, 1년을 기다릴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또 다시 그 이제 이슈로 갔을 때 기대감 갔을 때만큼 실적이 나오면 또 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네. 기다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세날 초기에 사든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DHP 코리아부터 네. 진단해 볼게요. 어디에 놔볼까요? DHP 코리아, 코리아는 네. 일단은 탕수육에 놓겠습니다. 탕수육이요. 네. 보니까 팔만한 기회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종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요즘 아, 장 빠지면서 같이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뭐 국내 저만제 시장에서 아주 큰 이제 우수한 회사죠. 먼저 보게 되면 국내 저만제 및 안가용제 생산 업체인데 이 일회용 저만제 시장에서 MS가 52% 차지하는 어떤 이제 거의 뭐 독과점 기업에 속하는 성장주고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
저만재 시장 이제 성장 산업이라는 거, 저만재 시장이 연평균 한 26%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만재 시장이 성장하는 시대에 성장 산업에 이 회사가 MS를 52% 차지하니까 결국은 이 회사도 수혜가 최대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 전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과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니까 그러면 결국 수익 내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든지 아니면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을 보면 370억 매출액,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100억 정도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영업이익도 좋아요. 성장 산업이고 이익도 성장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시세가 났던 종목이 다시 많이 내려오면 시간이 최소 6개월이라든지 뭐 1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적 좋고 회사 좋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이상을 충분히 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입니다. 그럼 적정 주가는 얼마로 네, 보세요? 적정 주가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그냥 어느 정도 시장만 안정되더라도 12,500원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12,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9,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적정 주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신 적정 건가요? 주가는 이 DH 코리아가 올해 내년도 EPS를 보면 내년도 EPS가 한 7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PER 15배면 한 10,000원 정도 되지만 거기서 오버슈팅이 하면 기존 12,500원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PER 기준으로 올해 예상 실적의 PER이 30배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00원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절대적인 고평가 구간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러면 다시 실적이 그만큼 많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가격 10,000원 초반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장이 안정될 때 다시 12,500원까지 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실력 있는 탄탄한 회사니까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보신다면은 좀 어느 정도 원금 회복하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맛있는 탕수육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리버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네, 아이리브는 제가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네. 제가 만두에 잘 안 넣는데 일단 만두에 넣겠습니다. 네,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지금 아이리버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어떤가요? 요즘 뭐 시장이 10% 중소형사 손실은 별로 손실은 그쵸, 아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네. 팔고 싶으면 빨리 팔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인데 먼저 보면 이 회사 MP3 플레이어 만들고 PMP 만드는 회사인데 주력 회사인데요. 최근에 대기업자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전자책 단말기도 또 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휴대용 이제 스피커라든지 이런 휴대용 이제 고음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인기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시장이 이제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전시관도 이제 마련돼 있고 그래서 이쪽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이런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다 반영됐습니다.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 보니까 매출이 한 156억 나왔고 영업이익도 5억. 작년에 뭐 1분기는 1억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분기 해서 4억이 나와 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는 이익이 작년에 아주 좋게 나왔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현재 영업이익이 내는 상태고요. 과거에 적자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좀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P3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3.2%입니다. 3.2%는 것은 경제 성장률밖에 성장 못하고 있는 거, 이익 성장이. 그래서 거기에 이익을 아직 못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마에 의해서 잠깐 올라왔다 내려온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6,000원대는 갈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좀 팔았다가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5,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리버라는 종목을 만두에 놔주셨는데요. 지금 투카스님께서 게시판에 만두의 영문 표기가 서비스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어떤 뜻인지 알아두셨죠? 네, 그렇죠. 다른 음식을 시켰을 때 뭔가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그렇죠. 그 만두. 지금 이 아이리버도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가장 좀 비중이 많습니다. 이글벳. 네. 어디에 놔볼까요? 이글벳은 현재 보시면 여기 양장피요. 네, 양장피 회사 아주 좋습니다. 좋고 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릴 건데요. 왜 매도 의견을 드리냐면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좀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팔고 다시 저가에 재매수한다든지 아니면 기다린다면 장기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수익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글버트 회사가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도매 중심, 도매하는 이제 동물약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다음 반려동물이라든지 펫푸드 이런 쪽을 하고 있어서 신사업적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글로벌 특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 13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어서 국내 와 해외 쪽에 상당히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이제 국내외 이제 동물약품 시장이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 연간 9.5% 정도 성장하는데요. 그래서 성장 산업이죠, 이쪽도. 그리고 특히 요번에 반려동물이라든지 펫푸드 이쪽은 특히 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려동물의 사료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보면 회사의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캐파를 시설 증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그에 대한 매출이 좀 인식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 증설하고 매출이 확대되면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매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익이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서는 아주 좋은 종목인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한 124억, 영업이익이 14억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28%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 자체도 고성장하고, 이런 종목은 많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주가 상태 매수 시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보자. 그래서 매도 의견이고요.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5,500원에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매매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수가가 좀 높으니까 팔았다가 다시금 재진입을 권하고 있는데, 재진입할 만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4,500원 이하 정도 가야 되겠죠. 손절가 이하에서 확실히 많이 빠지면 그때 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글벳이었는데요. 그래도 좀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해서 정리해보자.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좀 덧붙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만손 보겠습니다. 어디에 놔볼까요? 어디에 놓으면 식탁이 짜장면. 완성이 될까요? 네, 오늘 자장면 로만손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 있나요? 네 종목 중에 그나마 이제 짜장면에 중국제 짜장 먹는데요. 저도 중국제는 짜장 먹지만,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많이 빠졌고 이제부터 10월 달에 국경절뿐만 아니라 연휴 이런 게 전체적으로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이제 들어오면 수혜를 좀 받을 걸 보여서 여기선 추가 하락이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계속 보유하는 관점인데요. 이 회사는 결국은 이제 시계를 만드는 본업인데 주로 이제 본 사업이지만 주얼리나 핸드백이나 화장품 쪽에 이런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고 패션 잡화 쪽에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 대한 본토, 이제 중국 본토에 내년부터 이제 매장이 플래그십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 매장이 계속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신규 아이템 매출이 중국 본토에서 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전에 이런 게 다 반영되면서 중국주가 가면서 같이 많이 올라간 거죠. 실적 대비 고평가까지 영역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매출이 이제 잘 나올 때쯤 되면 그때부터 다시 뜨거든요. 그래서 3분기 이후부터는 좀 좋아진다. 그래서 3분기까지 매출이 아직까지 쉽지 않지만 4분기는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 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규 아이템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이 회사의 강점이 바로 신규 아이템의 어떤 기술력, 기획력하고 마케팅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과 기술 능력, 이제 신규 아이템에 대한 기획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면 그것을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예상 EPS를 보니까 680원, 내년에는 9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EPS 한 1,000원이면 주가가 10,000원이면 10배이기 때문에 최소한 15배는 충분히 가야 된다, 적정 주가가. 그래서 봐서 저는 이제 적정 주가를 13,500원 정도는 단기에 13,5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관점이고요. 단기에 팔고 싶으시면 13,500원 정도 수익 구간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등의 목표치는
13,500원. 네, 지금 이렇게 네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쭉 보니까 좀 매수가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구성이 좀 돼 있는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좀 매수하시는 스킬도 약간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수정 레시피 짜볼까요? 네, 지금 이제 로만선은 홀딩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식을 팔아서 이제 제가 보유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겠지만 굳이 이제 중소형주가 지금 쉽게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서 오히려 판 종목은 매도한 자금은 대형주를 좀 하시고요.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관이 그래서도 코스닥 사는 종목 몇 개 없거든요. 그것만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분이 이제 시청자분께서 수익을 내시려면 본인이 이제 계속 단기 매매를 하셔서 많이 빠진 걸 사는데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수급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보시고 처음에 초기에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사시고요. 시작하는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그때 사시면 아주 쌀 때 사서 기다리면 아주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고르는 건 문제가 없고요. 기술적인 매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 종목은 항상 시세 초입 구간, 주봉을 보시고 주봉 박스권 돌파하면 그때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회사는 잘 고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쭉 들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나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완성차,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이렇게 IT 대형주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코스닥에는 매매하는 것들 매수하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엔터주 이렇게 많이 매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이제 엔터와 게임이나 이쪽에 불황에 이제 경기에 좀 무풍지대에 있는 그런 업종들이 사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병원에 가면은 또 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찾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의사 선생님이 여기가 안 좋으시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또 아픈 포트폴리오 이렇게 다소 좀 맛이 없는 식단을 저희가 좀 받아들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희가 좀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고요. 투자 습관도 약간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가격 전략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DHP 코리아. 회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해 굉장히 유명했고 또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따라서 올해는 약간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 라인은 9,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리버입니다.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종목으로 평가 나왔는데요. 매도 의견의 목표가는 6,5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입니다. 일글벳도 회사는 굉장히 좀 좋다. 하지만 매수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매도 의견이고요. 5,500원 반등 나오면 정리, 그리고 손절 라인 5,000원입니다. 혹시나 이 종목 재매수하고 싶으시다면요. 4,500원 정도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때를 기회 삼아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만손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차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조만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13,5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좀 많이 밀려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오전장이 마무리가 됐죠. 한 10분 전에 오전장 문을 닫았는데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1.38% 하락, 3,038선에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가 3,000선을 지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 일단 좀 아슬아슬한 상태여서 그런지 오늘 우리 증시까지도 다소 좀 여파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마이너스권인데요.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대체로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오늘 좀 진단 들어오는 종목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라카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코맥스. 이 종목은 오늘 또 호재성 뉴스가 있더라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라카님 매수가가요. 5,800원이고 비중 50%로 담아주셨는데 상승합니다. 오늘 탄력도 좋은데요. 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5,400원권에서 움직임 나옵니다. SK텔레콤과 이 스마트홈 사업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일단은 좀 손실입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유진투자증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재웅 부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먼저 이제 락앤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여전히 있지만 중국 시장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중국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식시장 역시 좀 9월을 지난달에 이어서 9월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주가는 14,000원에서 16,000원 수준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 이 14,000원 박스권 하단부가 지지가 안 된다고 하면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4,000원 지지가 무너지는 13,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종목이 약간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전화 6362번님께서 주신 락앤락을 좀 먼저 살펴주셨네요. 락앤락을요, 저희 6362번님께서 16,125원에 비중 40%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락앤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힘들었었던 종목이죠. 현재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보면은 직전 고점 부근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면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어렵게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락앤락 그 밖에도 지금 오르는 종목은 앞서서 좀 이야기 나눴던 코맥스, 삼성전자 정도고요. 나머지가 좀 크게 밀려납니다. 그러면 바로 코맥스로 진단 이어가 볼까요? 부주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맥스 한다고 하면 이제 홈 스마트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실적 부분도 작년까지는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은 75억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여지고요. 다만 스마트홈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그리고 사물 인터넷 쪽에서의 성과가 나와준다고 하면 성장성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적 부분 쪽에서의 증명이 좀 돼야지 그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감 가지고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시장하고의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목표가는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진단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좋지 못한데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웅 부지점장님 지금 쭉 진단 이어가 주시고 계시네요. 게시판에 보니까요. 오늘 지금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이 코스닥 급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뜰날 올 때까지 님께서 외마디 탄성을 올려주셨어요. 제약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크게 밀려나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비가 좀 내리니까요. 이 비를 잘 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고 있으면서 시장이 빠지는 걸 보면 더욱더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살짝 좀 접어두시고 HTS는 살짝 옆으로 좀 비켜놓으시고 또 방송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시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이제 시장 말고 또 다른 얘기 좀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심심탑합니다. 네, 오늘 한 11시인가요? 10시 구간인가 마라톤 협상을 달리던 이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무밥으로 계속해서 좀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만 계속 좀 전해졌었는데 오늘 오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냈어요. 사실은 이 유럽의 경우에도 보면은 뭐 그리스 문제 있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당국자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저 사람들은 잠 안 자고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의견이 팽팽할 때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남북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무밥
2일 만에 이 협상 내용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산가족 상봉이 그동안 2000년대가 1차였고요. 꾸준히 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을까요? 보통 이 해마다 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해는 2번 정도 좀 진행된 적도 있고요. 2010년 이전에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 이번에 확정이 된 내용이 20회차인데요. 일단은 앞서서 쭉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내용을 역대 이산가족 상봉 내용을 보면은요. 2000년 8월에가 1차입니다. 당시에는 이 상봉 인원도 1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대대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였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이 20회차,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진행될 게 20번째니까요. 직전에 있었던 19회차는 2014년 2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이번에 20회차 이산가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 당국자들 간의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니까 실무자급의 일정으로 좀 넘어가겠죠. 이산가족 상봉, 이제 남측 100명, 북측 100명 이렇게 해서 총 200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무작위수로 컴퓨터 추첨을 해서요. 상봉 인원의 5배수를 뽑습니다. 이렇게 5배수를 뽑고 나서 상봉 의사, 건강 상태 등을 점검을 해서 2배수 정도로 압축을 한대요. 이 이후에 이 북측에다가 또 생사 확인이 좀 돼야 되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뢰서를 교환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는 5배수니까 500명 뽑았던 인원이 줄여져서 이 남측 100명 그리고 북측 100명이 다음 달에 만나게 됩니다. 이 7일간의 일정인데요. 1차와 2차로 좀 나눠서 진행이 돼요. 2박 3일간의 일정,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렸었던 이 이산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짧은 일정인데요. 아마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서 그 상봉, 눈물의 상봉 현장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봉에 참여하는 가족들도 그 단계가 쉽지만은 않다고 해요. 일단은 리스트에 뽑히는 것도 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일단 북측에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와 관련된 철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식시장도 한 차례 좀 출렁했었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오전장에 현대상선이 갑자기 좀 급등을 하다가 현재는 모두 다 상승폭이 좀 반납돼서 오히려 또 장중에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흐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뉴스에 따라서 단타 성향의 투자자들이 좀 몰린 영향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좀 재료가 어느 정도 노출됐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한 차례 반짝 상승에 불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과연 또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외에 남북 간의 이 관계 어떻게 개선될까요? 나오는 뉴스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아까 전에 보니까 해뜰날 올 때까지 님께서 바이오주들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청해주신 종목 가운데 바이넥스가 있어서 또 짚어드릴게요. 바이넥스도 오늘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6.36% 하락에 15,45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9282번님께서 게시판에 좀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이 종목 17,900원에 비중 20% 담아주셨는데 보시면은 지금 증권통으로 보시면 4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차트도 지금 우하향 곡선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실 보고 계십니다. 과연 현재 구간대라도 좀 어느 정도 손절을 하는 게 옳을까요? 부지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바이넥스 하면은 이제 그 의약품 생산을 하는 업체이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을 하고 또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대행하는 이런 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 주식 관련주들을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서의 이제 성장성을 기대를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 상반기에는 이제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가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하면서 이제 주도주의 위치에서 급락을 하게 되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고요. 이런 과정은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바이오 업종에서는 시장에서 기간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을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 상반기에는 프리미엄을 많이 줬다가 지금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빠지니까 프리미엄을 적게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바이오주들 대부분이 이제 기업 가치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죠. 기업 가치로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성장성으로 그 가치를 주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성장성이라는 것이 고무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주들에게 상당히 후한 점수가 아닌 혹한의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연말까지도 갈 수 있고 바이오주들이 다시 연말에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안 좋게 주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주가는 추세가 깨지면 파는 것이 맞다 하는 판단이고요. 바이오맥스 주가가 최근에 2만원권을 하향 이탈하면서 15,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반드시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제시가 들어가 있고 손절가는 지난 올 초에 보면 주가가 14,000원에서 16,000원대의 박스권을 보이다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만원권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절가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좀 빠지는데 지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온 종목이요. 강용일 님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톱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8,300원에 비중 10% 살짝만 좀 우선은 매수를 해주셨는데 고점 근처인 것 같아요. 28,000원대면은 지금 고점 근처에서 사셨다가 며칠 상간에 좀 손실로 돌아서셔가지고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마지막 종목인데요.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톱텍 한다고 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에 장비들을 생산하는 장비 업체이고요. 전방 산업이라든지 기술력을 볼 때는 상당히 뛰어난 업체다. 그리고 성장성도 밝은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런 주식을 발굴을 했을 때 이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좀 따져보면서 사야 될 텐데요. 아무리 좋은 업체더라도 시장에서 제가격을 받고 있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주식만은 아닐 텐입니다. 그래서 톱텍이 기술력이 있고 아주 우수한 기업이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 시점은 좋지는 않았다 하는 판단이고요. 좀 제값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을 때 매수를 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프리미엄을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이고요. 주가의 하락은 2만원 초반까지도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2만원 전후에서는 또 매수가 형성이 될 것이고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또 좋아졌을 때 주가는 지금보다 프리미엄을 더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26,000원에서 8,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전략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이 향후에 좋아져서 26,000원에서 8,000원 구간 오면은 이 정도면은 제가치를 받았다 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미약품이 시장 분위기를 약간 좀 흐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국세청의 과징금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한미약품이 현재 10% 넘게 급락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7월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이 한미약품 쇼크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밀려났었죠.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더 영향을 미칠지 오후장 분위기 잘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지겠죠? 저도 기대해 볼게요. 내일 이 시간도 놀러 오세요.